이제 살인죄 다음에는 이제 상해와 폭행의 죄가 있는데 상해의 개념이 이제 앞에 나오면서 일반적인 상해죄와 관련된 구성 요건을 쭉 이제 공부를 합니다.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중상해죄가 나오죠. 40페이지에. 그래서 중상해죄는 결과적 가중범과 관련돼 가지고 불인정 결과적 가중범과 관련이 돼서 제가 이제 설명을 많이 드렸고 영상도 또 올려드렸으니까 그 부분 참조하시면 되고, 이제 어디로 가시냐면은 상해치사죄로 가봐요. 상해치사. 이 상해치사죄가 이제 뭐 사실 어려운 건 아니죠. 상해치사라고 하는 거는 결과적 가중범, 상해죄로 인해 가지고 사람이 죽으면 상해치사로 처벌한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예견 가능성이 필요하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가 이제 뭐가 문제가 되는 거냐면 공동정범이 이제 문제가 돼요. 공동정범. 자, 공동정범이 되려면 일단 두 명이 나와야 되겠네. 자, 그래서 일단 사례를 먼저 보고 판례의 태도를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재는 51페이지로 가셔서 보시면 돼요. 51페이지에 나와 있는 공동정범 파트를 보면 돼요. 사례가 뭐냐면은 이제 두 사람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갑과 을이 두 사람이 나와서 갑과 을이 같이 이제 어떤 약속을 하냐면 병을 한 대 때려주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병을 한 대 때려주자, 너도 한 대 때리고 나도 한 대 때릴게. 근데 둘의 약속은 뭐냐면은 상해를 하기로 하는 거야. 손만 봐주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뭐 죽이거나 뭐 하거나 이렇게 할 건 아니에요. 그래서 좀 얘를 좀 손 좀 봐주자라고 한 걸로 상해하자라고 해서 둘이 가가지고 이제 병을 때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한 대 때리고 두 대 때리고 했는데 갑자기 요 갑이 너무 세게 때려버린 거예요. 하더니 얘가 뭐 해버렸다? 사망해 버렸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면 갑의 주먹으로 인해서 을이 병이 죽었으니까 결국 그러면 이제 갑의 구도는 뭐예요? 구조는 상해라고 하는 고의 범죄가 있고 자기가 의도하진 않았지만 너무 세게 때려버린 거지. 자,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뭐가 됩니까? 여기는 고의가 있는 게 아니고 뭐가 된다? 과실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고의는 사실 때리는 것은 별거 아니었는데 사람이 과실로 인해서 사망했단 말이죠. 근데 이 사망이 너무 크잖아요. 결과 너무 크니까 이게 크죠. 이런 걸 우리가 뭐라 그런다? 이 결과에 대해서 결과적 가중범이라고 하더라. 근데 이 결과적 가중범 이야기는 이제 앞에서 한 번 더 이 영상을 또 올려드렸으니까 이미 다 정리가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갑이 이제 결과적 가중범으로서 상해치사죄로 처벌받는 거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중간에서 붕 떠버린 요 을이 문제예요. 아니, 분명히 뭐만 하기로 했어요? 손만 좀 봐주기로 하고 이제 이렇게 때렸는데 우리 보니까 갑이 너무 그냥 열받아가지고 세게 때려버리는 거야. 눈을 보니까는 완전히 그냥 뒤로 넘어가 있어. 자, 이런 상태에 있다면 얘가 말하겠죠. 우리 갑한테 너 뭐하니? 이렇게 말한단 말이야. 아니, 상해만 하기로 했는데 그렇게 세게 때려버리면 어쩌라는 거냐. 그리고 얘가 죽어버렸는데 자, 우리 말할 때는 뭐라는 게 있어. 나는 모른다 말이죠. I don't know. 자, 나는 모르겠다. 네가 때려서 죽였으니까 나는 상해만 책임을 질 것이고 너는 이 죽은 거에 대해서 책임을 져라. 그러면서 갑의 상해 치사죄 이렇게 하자. 이렇게 주장을 할 거란 말이에요. 자, 뭐 을도 그렇게 주장을 하겠지만 결국엔 누가 이렇게 주장을 하겠습니까? 을의 변호사가 그렇게 하겠죠. 우리 의뢰인의 주먹으로 죽은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죽음에 대해서는 뭐 하겠다? 책임지지 않습니다. 다만 상해를 하겠다라고 하는 고의는 있었으니까 상해 부분만 지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실 우리 형법에 있어서의 책임주의에 의하면 당연히 이렇게 가야 되는 게 맞죠. 이렇게 가는데 두 사람이 기본적으로 같이 상해를 하기로 했다라고 하는 것에 상당한 불법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상해를 하게 되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는 예견할 수 있어요. 자, 이게 지금 전제된 죄명이 뭐냐면 상해치사죄죠. 자, 이러니까 우리 판례는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기 이제 우리 판례의 기본적인 틀입니다. 결과적 가중범인 상해치사죄의 공동정범. 자, 이게 두 명이 같이 공동정범이 되려면 폭행 기타의 신체 침해 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가 있으면 성립되고, 자, 이 말 무슨 말이에요? 여기 상해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 기본 범죄에 대한 고의만 있으면, 그럴 의사가 있으면 성립이 하는 거고, 죽이는 것까지, 죽음에 이르는 것까지 공동으로 할 의사는 필요가 없대요. 상해치사죄라고 하는 거는 이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 의사를 뭐 할 필요는 없어요? 공동으로 할 의사 필요는 없다.
공동으로 할 의사는 필요 없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병을 죽일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을에 대해서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결과적 가중범을 성립할 수 있다. 즉 너도 을에 대해서도 상해치사죄가 성립할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럼 기본적인 틀이 이래요. 이게 기본인데 그럼 을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할 수 있겠죠. 분명히 우리 둘은 새끼손가락 꼭꼭 걸고 상해만 하기로 했는데 정말 나는 갑이 사람을 죽일지는 몰랐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빠져나갈 수 있는 판례를 봅니다. 자, 사망의 결과를 예견할 수가 없는 때가 아닌 한, 물론 이제 굉장히 을에게 불리하게 이제 글이 적어져 있는데 예견할 수 없는 때가 아닌 한 상해치사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그럼 이제 이 사람이 빠져나가고 상해죄로만 처벌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정말로 나는 갑이 병을 죽일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자체를 예견할 수 없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범의 행위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전혀 없었다라고 주장을 하게 되면 나는 빠져나간다. 그래서 상해죄만 처벌한다. 자, 요 의미를 잘 봐요. 사망의 결과를 예견할 수가 없는 때가 아닌 한 상해치사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망의 결과를 예견할 수 있다면 예견할 수 있다면 너는 뭘로 봐야 된다? 네가 설령 네 주먹으로 죽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갑과 함께 뭐가 된다? 상해치사죄가 되는 거다. 상해치사죄의 공동 정범이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공동 정범은 우리가 총론에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요 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공동 정범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일부 실행 그랬죠. 이거 우리 동시범위 특례할 때 한번 봤습니다. 일부 실행 전부 책임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얘도 어찌됐든 간에 실행행위에 가담을 했다라고 한다면 을이 한 대 때리고 갑이 10대 때렸다고 하면 어쨌든 간에 실행을 했잖아요. 실행을 했는데 거기에 나타난 결과는 어떻게 한다? 전부 책임져야 된다라고 하는 게 공동 정범이고 결과적 가중범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무슨 범이에요? 치사가 지금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게 과실이란 말이에요. 과실범이에요. 요 과실이 뭐예요? 예견 가능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 예견 가능성이 인정된다면 너희 둘이 묶어서 뭐가 돼야 된다? 공동정범이 인정된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판례가 굉장히 이것을 이제 을도 빠져나갈 수 없도록 만들어 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웬만해가지고는 상해를 할 때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견할 수 없다고 보질 않습니다. 아주 뭐 특이한 체질이 아니고서는 사람을 때리면 잘못하면 죽을 수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예견 가능성을 인정하는 것이 주된 어떤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여기서 빠져나가기는 굉장히 어렵다. 빠져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예견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해야 된다. 나중에 이제 변호사가 되시면 이 부분에 이제 집중을 해야죠. 근데 판사님이 잘 안 들어줄 거다. 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51페이지에 첫 번째 공동정범에서 첫 번째 단락에 있는 판례가 이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단락에 있는 판례를 좀 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교사범과 관련된 이야기인데 갑이 을에 대해서 이제 교사를 해요. 뭐라고 하냐면 이제 을에 대해서 상해나 중상해를 해라. 즉 상해죄에 대한 교사를 합니다. 죽이라는 소리는 안 했어요. 그런데 을이 때리다가 잘못해가지고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교사한 대로 뭐를 하다가 상해를 하려고 하다가 잘못해가지고 사망에 이르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을에 대해서는 을은 당연히 뭐 상해치사로 처벌받으면 되는 거죠. 여기에 대한 뭐 과실이 있을 거니까. 그래서 폭행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은 그 결과에 대해서 이제 책임을 지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이제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당연히 이제 여기 예견 가능성이 필요한 거고. 자, 그런데 이제 뭐가 문제냐면 이제 갑이 문제죠. 갑은 의리 처벌을 받으니까 갑도 와가지고 조사를 받을 때 뭐라고 하냐면 야 네가 죽이라고 시켰지 이럴 거란 말이야. 그러면 아니다 나는 뭐만 시켰다 나는 상해만 하루록 시켰는데 을이 잘못해가지고 죽인 거다. 그래서 을이 그렇게 해서 죽인 거는 나는 상상할 수도 없었다. 나는 생각할 수 없었다. 그러니까 나는 내가 교사한 것, 그 교사한 범위만큼만 나는 뭐 하겠다. 처벌받겠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우리 판례가 뭐라 그러냐면 지금 을이 병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것도 지금 우리가 뭐가 필요하다 그래요? 예견 가능성이 필요하다 그러잖아요. 여기에서도 요 갑에 대해서 자, 을에게 상해를 교사했는데
교사를 하면서 야 을이 말이야 주먹이 엄청 크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전에 복싱 선수였어요. 그러니까 잘못하면은 얘가 죽을 수도 있겠는데 내가 지금 상해만 교사를 하는 거지만 을이 때리다 보면 죽을 수도 있겠는데라고 하는 그 예견 가능성이 만약에 있다라고 한다면 이게 인정된다고 하면 갑은 상해뿐만 아니라 발생된 그 결과 있잖아요. 상해 치사죄의 교사범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자, 여기서도 이제 중요한 거는 요 치사죄의 교사범이 되려면 뭐 해야 돼요? 뭐가 필요해요? 예견 가능성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재 51페이지를 이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보세요. 교사자가 피교사자에 대해서 상해 또는 중상해를 교사를 했는데 피교사자가 이를 초과하여 살인을 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교사자는 자기가 한 것만 하는 거예요. 상해죄나 중상해죄의 교사범만 이제 하는 건데 결국 교사자에게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해서 과실, 예견 가능성이 인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상해치사죄의 죄책을 물을 수가 있다. 이 내용이 그겁니다. 자, 아시겠죠? 원래는 자기가 범한 범죄만, 범한 것만 돼야 되는 건데 뭐가 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예견 가능성, 계속 지금 예견 가능성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렇게 갑이 어떤 책임을 질 것인가 예견 가능성이 인정된다면 상해치사죄의 교사범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판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해치사죄를 인정한 경우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구조를 보시면 이 판례는 따로 이제 우리가 수업 시간에는 안 봤으니까 공범일 때죠. 상해치사죄를 인정한 경우 웬만하면 다 인정이 됩니다. 보세요. 피고인 병이 피고인 갑과 을과 공동하여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러면 갑, 을, 병인데 병이 갑, 을과 공동하여 피해자가 있죠. 피해자가 있고 피해자의 신체를 상해하거나 폭행을 가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기는 이제 폭행 또는 상해예요. 그럼 폭행과 상해는 사실은 동일한 거죠. 사실 때리는 거니까 이 기회에 결국 어떻게 됐냐면 요 갑이요. 갑이 요 기회에 피해자를 살해했다. 서로 이제 세 명이서 모아가지고 너도 한 대 나도 한 대 이렇게 때리고 있는데 이 사람이 뭐를 했다? 살해를 했다는 겁니다. 살해를 한 경우에 피고인 병이 요 병 있죠. 요 병이 설령 살인의 공모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자 여기에서 이거 잘 보셔야 되는데 여기 지문에 뭐라고 돼 있어요? 갑이 피해자를 살해했다라고 돼 있죠. 그럼 여기서 요 살해라고 하는 말은 고의범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살해라고 이야기합니다. 고의로 죽였을 때 그러니까 갑을병이 때리다가 갑이 너 죽어라 그러고 그냥 때려버리게 칼로 찔러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사망을 했습니다. 그럼 당연히 이제 갑은 뭐가 돼요? 살인죄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거를 갖다가 이제 수사하는 경찰 입장에서는 고의로 사람을 찔렀으니까 여기 공범들이 다 뭘로 간다? 살인죄 공동정범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 뭐였다? 폭행 또는 상해였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병의 입장에서 볼 때 병이 살인의 공모는 하지 않았습니다. 살인의 공모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건 이 살인, 사망에 대해서는 책임을 안 지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랬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뭐는 있어요? 이 사람을 때린다라고 하는 인식이 있죠. 상해나 폭행행위에 대한 인식이 있어요. 그리고 잘못하면 이제 이 사람이 갑이 굉장히 이제 험한 사람이었겠죠. 잘못하면 세 명이 가서 이제 때리는 거니까 사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죽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뭐 한다? 예견할 수 있었다. 물론 이 예견 가능성은 판사님이 그 당시의 행동을 보고 판단하는 겁니다. 병은 공판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저는 좀 그 갑이 죽일 줄은 몰랐어요라고 계속 이야기하겠죠. 자기는 예견 가능성이 없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겠지만 정황을 봐보세요. 갑을병 세 사람이 지금 한 사람을 때리는데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건 예견할 수 있죠. 그래서 예견할 수 있었으므로 설령 요 죽음을 의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된다? 상해치사죄가 성립한다. 자 이렇게 되면 갑은 어떻게 돼요? 갑은 살인죄, 뭐 요 병에 대해서는 뭐 을도 마찬가지겠죠.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상해 치사죄. 만약에 이제 기본 범죄가 폭행이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가겠죠. 폭행 치사죄.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2번 보세요. 수인이 여러 사람이 상해의 범위로 범행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흉기인 과도와 식칼을 이용하여 반복하게 때려
자, 여기 보세요.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자, 이거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위에 1번 판례는 뭐라고 돼 있어? 갑이 피해자를 살해한 경우. 여기는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 그러니까 여기가 수인이라고 그랬으니까 여기도 똑같이 우리가 갑을병으로 놓고 보면 갑을병이 있는데 한 사람이 너무 세게 때려가지고 반복하여 때려가지고 사망에 이르렀다. 그럼 요 갑은 뭐겠어요? 살인, 상해, 치사겠죠. 요 병이 또 뭐라고 그래요? 나는 이 사람이 반복해서 그렇게 때려가지고 죽을 줄은 몰랐어요 라고 주장을 하겠지만 보세요. 나머지 사람들도 피해자에게 식칼로 상해를 가하는 과정에서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뭐한다?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 이건 누가 판단한다? 판사님이 판단한다. 그때. 따라서 상해치사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자, 이거 한번 볼까요?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본 것은 정당함으로 뭐가 정당하다는 걸까요? 굳이 이야기하자면 뭐가 정당하다는 걸까? 여기가 지금 대법원 판례죠. 도 판례니까 이거 지금 대법원 판례인데 대법원 판례는 고등법원 판례가 잘 됐느냐 안 됐느냐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아마 고등법원에서 이미 상해치사죄가 됐다라고 판례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병이 아니다. 나는 예견 가능성이 없으더라고 주장을 하니까 닥쳐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정당하다고 이렇게 본 사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상해치사죄는 간단하게 뭐 예견 가능성이 있다. 상해죄라고 하는 게 기본 범죄가 있고 예견 결과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있으면 되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간단하게 볼 수 있지만 이거는 지금 무슨 이야기예요? 공범이 있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그 사례 문제는 실제로 이제 주관식 문제를 낼 때 사례 문제는 갑 한 사람만 나오는 게 아니라 누구도 나와요. 을, 병, 정 이렇게 공범이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각각의 죄책을 논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공범이 있을 때는 예견 가능성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 거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판례는 뭐냐면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이 판례입니다. 이거예요.